안녕하세요. 핑퐁의 책장 이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권여선 작가의 레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요즘 예전만큼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뭐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서 자주 살펴보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요즘 어떤 신간이 나왔는지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 이 레몬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보고 딱 꽂혀가지고 이 책은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뭔가 바로 사지는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통이랑 서울 여행을 가서 연남동에 있는 리스본이라는 서점에서 이 책의 실물을 보고 이건 꼭 사야겠다 싶어서 바로 샀죠. 그러고 이제 읽어봤는데 제가 단편 소설 이런 거는 좀 자주 읽어서 좋은 소설은 맞다, 좋은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게 읽고 이거 너무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소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 가지고 이 책도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책은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읽는 동안 푹 빠져가지고 읽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저는 이 책으로 권여선 작가를 처음 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비자나무 숲이라는 책도 제가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뒤도 되게 재밌게 읽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권여선 작가의 책 그리고 이 레몬이 저의 소설적인 취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물론 표지를 더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네. 네, 권여선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권여선 작가님은 1996년 푸르른 틈새라는 장편 소설로 제2회 상상문학상에서 상을 받으셔서 등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 그 이후로 낸 작품들 중에서 작가님의 약간 소재로 술이 자주 등장하시는데 작가님도 대단한 애주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 제목은 안녕 주정빙이라고 지을 만큼 술을 되게 자주 등장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작가님한테 이제 술 좀 그만 나오게 할 수 없느냐라고 말을 하셨는데 작가님도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이제 쓰다 보면 자기한테 술이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 본인도 너무 애주가라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가님 작품에서는 술이 자주 등장하시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은데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PC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일단 작가님은 PC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즐겨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작가님이 약간 PC 통신 세대셔가지고 PC 통신에 빠져 사셨는데 그 인터넷 환경이 별로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가지고 재접속 시간, 그 로딩 시간에 틈틈이 글을 쓰셨다고 해요. 이제 그 쓴 글들을 한 달 동안 쓴 거를 모아보니까 꽤 분량이 되고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소설화 시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쓰신 소설이 등단작인 푸르는 틈새라고 하시네요. 이것 말고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으신데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작가님은 등단하시고 나서 사실 8년이란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경력이 꽤 길신 분이다 보니까 작품 수가 많은데 뭐 등단작인 푸르른 틈새부터 해가지고 뭐 2013년도에 나온 비자나무 그리고 이 책인 가장 최근작인 레몬까지 9편의 작품을 내셨고 사실 그만큼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뭐 이상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동인문학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받은 김수호 문학상까지 어마어마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레몬은 권여선 작가님의 가장 최신작이고 창비에서 4월 30일에 출간된 장편 소설입니다. 장르를 좀 말씀드리자면 미스테리, 심리, 추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짧게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미모의 여고생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피해자인 혜영과 그리고 그녀의 동생 다음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뭔가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오히려 뭔가 그렇게 분산돼서 설명되던 게 뒤로 갈수록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짜 맞춰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쾌감이 더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장르 소설이지만 뭔가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고 그리고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은 아니고요. 오히려 장르적
부분에서 그런 재미는 충만하지만 이 책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문장 하나하나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되게 속도감 있게 읽히고 빨리 읽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긴장감을 생기게 해서 이 소설에 몰입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작가님이 글 쓰실 때 사실 보니까 묘사에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장적인 측면도 그렇고 묘사도 그렇고 문장 하나하나에 뭔가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에 분위기와 느낌에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글인 것 같고 또 특이하게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대화로만 이루어진 장이 있어요. 대사로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개성 있고 그만큼의 캐릭터성을 부여됐기 때문에 대사로만 이루어진 장도 어색하지 않고 잘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9월 27일에 발표된 김수목 문학상에서 작가님이 상을 받으신 작품을 읽어봤는데 그 작품이 이제 단편 소설인데 하늘 높이 아름답게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도 이제 서사를 이루는 방식이 이 레몬과 비슷한 게 한 사람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시점에서 다뤄요.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점에서 서술한다는 거로는 레몬과 비슷한 점이고 제가 그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작가님의 뭔가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레몬에 대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레몬에 대해서 뭔가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이 레몬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읽어드릴 건데 이 책에는 한 편의 시가 등장해요. 그 시 제목이 레몬 과자를 파는 베티번 시이고 그 시의 첫 연이 등장하는데 그 첫 연이 오늘도 과자가 탔다.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군요. 우리 베티번 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장의 제목이 레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레몬이라는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장의 맨 끝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 문장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고 노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다. 노란 천사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레몬이라고. 나는 의미 없이 중얼거렸다. 복수의 주문처럼 레몬, 레몬, 레몬이라고. 이렇게 좀 중요한 것처럼 레몬은 이 책을 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레몬의 이미지는 여기서 노란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노란빛이 뭔가 한만우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먹는 계란 프라이의 노란 자의 그런 색감 그리고 언니가 죽기 전에 입고 있던 원피스의 색깔 또 방금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그 시에 등장하는 레몬처럼 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레몬의 이미지를 제가 한번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제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레몬이 과거에 뭔가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이미지가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 뒤틀려 버렸다고 해야 되나? 뭔가 과거에 대한 추억과 언니에 대한 죽음으로 그게 맞물리면서 뒤틀려 버리고 되게 혼란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레몬의 이미지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혼란과 뒤틀림이 다운의 인생으로까지 이어져서 뭔가 다운의 삶의 뒤틀림, 다운의 삶의 혼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뭔가 아까 방금 낭독해드렸던 레몬에 대한 구절을 기점으로 소설이 뭔가 많이 반전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 많은 전환점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그치고 제가 뭔가 다음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니의 죽음과 언니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책에서 언니는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뭔가 충격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미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묘사가 되는데 그런 언니의 죽음이 다운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다운한테 뭔가 완벽한 아름다움의 파괴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운을 대하고 특히 어머니가 다운을 대하는 것
것을 보면서 뭔가 다원한테는 그 언니의 죽음 자체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완벽한 아름다움의 파괴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책이 진행이 되고 다원이 이제 한만우를 만나고 뭔가 언니의 죽음 되돌아보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뭔가 결과적으로 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언니의 죽음은 정말 진짜 언니의 죽음의 자체 그리고 언니의 삶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기의 삶, 다원의 삶 자체도 돌아보게 만들고 앞으로 언니의 죽음에서 뭔가 기속되지 않고 자기 자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 언니의 죽음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뭔가 제 나름의 해석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제 진짜 감상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삶의 변화, 뭐 인생에서 어떤 기점, 이 정도까지의 뭔가 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읽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권여선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도 뭔가 찾아보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걸 읽으면서 뭐 저의 없어졌던 독서 욕구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정말 재밌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런 감상보다는 그 이 책 맨 뒤에 실린 작가의 말에 되게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평범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다 평온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걸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는데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두렵지만 두려워도 삶의 실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삶의 반대는 평인 것인가 그래서 나는 평하지 못한 삶의 두려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좀 길어서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의 삶이 평하기를, 덜 아프기를, 조금 더 견딜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당신의 평하지 못한 삶의 복판에 아프고 무섭고 견디기 힘든 삶 한가운데 곱고 단단하게 심어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한 그루 이야기가 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상상합니다. 사랑보다 어려운. 네, 이런 작가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뭔가 이 작가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말이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말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기까지 뭔가 평온하고 평범하고 평안하게 가장 어려운데 또 그걸 가장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도 뭔가 뭐 인생의 큰 평안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독서에 대한 평안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동안 평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권여선 작가님의 레몬에 대한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